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유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저는 굉장히 잘 보냈고요. 네. 저 추석 기간 동안 하루에 1kg씩 찐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래요? 그거 2주 안에 못 빼면 네. 그거 자기 살 되는 거래요. 평생 가는 거예요? 네, 평생 가는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미안합니다. 보내셨어요? 네. 뭐 별 다르지 않게. 역시, 이야. 역시 식하세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네. 뭐 명절이라고 다를 거 있나요? 참 분위기 처지게 만드는데 역시 일가견이 있죠.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보죠. 네. 자, 오늘 이야기부터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잊혀진 배당주, 연동성 장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사실 저 배당주 얘기할 때마다 네. 물론 이제 방송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도 그리고 출연자분들에게도 배당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정작 저는 잘 못하겠어요. 어떠세요, 두 분은? 저도 뭐 딱히 예. 배당의 매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그거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많이 오를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끔씩 하죠. 저는 일단 그 이론적인 수익률은 알겠어요. 이론적인 수익률 좋다. 오, 1%대 금리 시대에 5% 준대. 근데 주가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딱히 잘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그게 이제 맹점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굴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인드라면 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예. 조금씩은 그러니까 저도 많이 한꺼번에 사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꾸준하게 모으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모으고 있는 이유 중에서 배당도 한 가지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배당은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야지 배당 때문에 그걸 산다. 이 개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뭐 배당주의 특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고 시청자분들도 이런 개념에서는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관련된 기사들이 또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자들도 자기들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당주의 성과는 또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배당주를 직접 투자하는 거 말고 펀드로 투자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맹점을 앞에서 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투자 자금 데이터를 보면요. 네. 12월에 이제 투자 자금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4월에 네.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투자금이 계속 어느 정도 모이는 거예요. 네. 배당주와 배당주 펀드 쪽으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약간 하반기가 되고 그리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 이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는 뭐 국내 이익이 뭐 최고치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네. 보면 배당률도 높아질 때고 그리고 최저금리 1.25%다 보니까 네. 이거 이상은 주는데 굳이 뭐 말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하반기가 되고 연말이 됐으면 배당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서 투자금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왜 웃으신 거예요? 아니, 습관적으로라는 얘기가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사도 사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배당과 관련된 기사를 볼 때마다 이게 뭐 배당 수익률 얼마 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배당 수익률 덕분에 주가도 얼만큼 상승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을 설정해 놓은 걸 보면은 자신들 임의대로 설정을 해놨어요. 잘 나갈 때? 네, 잘 나갈 때. 그럴 수도 그래갖고 있죠. 좀 너무 습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랑 주호 씨랑 네, 뭐 방송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대본을 뭐 저희가 대본을 짜지만 짜는 네. 경우라고 합시다. 네, 제가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해외 증시를 해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올랐어? 뭔 떨어졌어? 네. 뭐에 영향받아서 중요한 이슈가 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네, 네. 기자들도 똑같죠 뭐. 가을 되면 뭐 써야 돼? 뭐 준비 안 했어? 찬바람 부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 너가 기사를 쓰는데 이 방향으로 쓸 건데 예를 들어 데스크가 지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쓸 건데 맞는 데이터를 그럼 뭘 써야 되겠어? 주가 네. 빠질 때 쓰면 안 되잖아요. 주가 그렇죠. 오를 때 써야 네.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네. 뭐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겠고 선택할 수 있는 자산도 많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이제 어디에 투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 구성 비중으로 보면 주식이죠.
그런가요? 아, 부동산? 부동산이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1억짜리 집이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집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1억짜리 집에 투자해서 내가 거기에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걸 뭐 전세로 줄 수도 있고 네. 월세로 줄 수도 있죠. 네. 전세로 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월세로 줘서 월세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영속적으로 배당을 4% 주는 주식이 있어요. 네. 그럼 투자의 개념에서 본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 전 그래도 전 솔직히 부동산이고? 말하면 저도 월세. 저도 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의 차이인 건데 네.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받은 4%의 배당을 네.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 별 메리트가 없을 수 있지만 그 4%를 다시 영속적으로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리로. 그러면 네. 수익률의 격차는 양쪽이 엄청나게 벌어진다라는 아. 거예요. 기간을 그래서 늘리면 늘릴수록. 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아니,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네. 거죠. 그 기업은 망하지 않으면 돼요. 망하지만 않으면 네.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억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투자 수익률을 따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다시 팔지 않으면 네. 내가 반토막이 났더라도 그 손실은 확정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대신에 5천만 원으로 주식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 내가 원래 투자했던 1억의 4% 연간 400만 원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면 네. 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 망하지 않을 기업이면 언제든지 주가라는 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투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러니까 네.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제 성향상 이게 막 감정이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자기 네, 차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아,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오늘 그 김종일 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한 20분 뒤에는 네.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매력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니까 네. 한번 이야기를 좀 계속 들어볼게요. 먼저 그 펀드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성과도 뭐 얘기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네.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를 보면요. 물론 지난 1년간 성과들을 보면 네. 배당주 펀드 안에서도 천차만별이었어요. 네. 성과가 마이너스 나는 것도 있고 뭐 많으면 20% 나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종목 차별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도 그대로 이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긴 났었는데 제가 배당주 펀드 수익률 상위만 한번 몇 개 꼽아 드릴게요. 네. 하나에서 나온 이제 아리랑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에 한 21% 정도 수익률이 났어요. 네. 뭐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죠. 이 괜찮죠. 정도면 주가도 네. 오르고 그리고 이제 배당도 받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트러스톤 장기 고배당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마이너스 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로 하자면 네. 한 3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배당주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배당주 안에 사실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맞아요. 업종 섹터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예로 방금 전에 제가 그 아리랑 고배당주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리랑 고배당주와 함께 베어링 고배당 플러스라는 이제 또 고배당주 펀드가 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 그리고 정보기술을 산업재 쪽의 네. 업종 비중이 높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 후반에서 뭐 많게는 20%대까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네. 반대로 그냥 소비재 네. 아니면 보통 산업재 이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둔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다는 거예요. 오. 여기 업종 비중이 높은 데는 다 수익률 하위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맞아요. 오.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네. 펀드라고 하니까 요즘에 어떤 펀드가 잘 나가요? 이게 잘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생각하는 게 월 얼마씩 내야 돼요. 뭐. 그렇죠. 네, 네. 더 이상 이제 분석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수익률 상위 펀드 리스트들을 보시면 네. 역시 위에서 놀고 있는 펀드들은 대부분 이제 업종 비중이 금융업. 네. 물론 이제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들도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정보통신, IT 쪽으로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이제 섹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사이즈별로 봤을 때도 역시 소형보다는 대형 펀드들이 그래도 수익률이 좋았고 네. 또 하나가 한때 이 성장형 그러니까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고배당주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결과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전통적인 고배당주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형 종목들이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이 더 수익률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김영롱 앵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이 네. 펀드 안에 무슨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네, 네.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그 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 배당 펀드가 이제 순위별로 나온 것이어서 이제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유형을 보세요 지금. 액티브. 유형을 보면 액티브 주식 배당, 주식 혼합, 액티브 주식 배당, 액티브 주식 배당. 어. 액티브라는 게 뭐예요? 지수보다 추가 플러스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저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배당주 펀드의 개념을 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렇죠. 배당만 네.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액티브 전략을 추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강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트렌드 주식들, 그중에서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크게 빠져버리면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신형 밸류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저기 3년까지밖에 안 났는데 장기 성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허남권 부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 장기 펀드들의 성과는 거의 마이너스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장기 성과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가입해 볼 만한 그런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동기부여 네. 이런 게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저기에 나타난 그 단기 성과만 가지고 우리가 뭐를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해야 될 논점의 근거는 고배당주를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네. 고배당주에 투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그렇다면 9월 달에 배당주 계절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항상 투자에 이제 그 모멘텀으로 삼고 있는 외국인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주식들을 사고 있는지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일단 저는 그래서 배당주들을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나열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2015년, 그러니까 2016년 예상치가 가장 높은 기업 탑5를 먼저 준비해봤어요. 네네. 수급을 보기 전에. 자, 그거를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일단 그 배당 수익률을 2016년에 가장 높을 것 같은 5개의 기업은 바로 이겁니다. 토러스투자증권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1위가 바로 메리츠 종금증권 5.68%의 배당 수익률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정상, JLS, 아주캐피탈, 부국증권, 동양생명, 보험 업종하고 그리고 금융 업종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네. 자, 이런 기업들이 5% 정도가 되는데, 그 김종일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수급들, 과연 그러면은 이 고배당주에 대해서 정말 외국인들이나 혹은 투신 그리고 연기금 매수를 하고 있을까? 네.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매수하고 있긴 합니다. 저 그다음 종목을요? 아니면 이 종목들은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 그렇죠. 왜냐하면은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높다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배당 성향이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또 이 산업의 성장성까지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네. 우리가 배당주 얘기했을 때 방금 전 화면에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배당 종목이라는 것들이 이 많은 증권사들에서 배당 성향,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이 가운데 이런 기업들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기업들은 저 기업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연기금이 그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꼽아보니까 KB금융과 같은 금융기업들, 그리고 저는 좀 의외였던 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 기업들. 그러니까 시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매력 때문에 뭐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포스코가 지금 시가 배당률이 3%가 넘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매력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다행히 한국전력은 다 빠져 있네요.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은 매수 상위에 안 올라와 있어요. 네네네. 한국가스공사가 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차라리 있었고, 그렇죠.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기에 그 배당 성향이 낮아져서 그렇고요. 원래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모두 배당 성향이 높았죠. 네. 근데 뭐 빚을 갚는 과정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죠.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두 개 다 모두 한 고배당주였다고 1, 볼 2년 수가 있는 새에 거죠. 그게 좀 배당 성향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1, 2년 새에. 그렇죠. 네. 네, 실적이 안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신을 살펴보면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아차랑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계속 들어가 있어요. 기아차, SK하이닉스 자주 들어가 있고, 신한지주 들어가 있고, 현대제철 들어가 있고요. KTNG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SK 하이닉스도 세 개 다 들어있네요. 네, SK하이닉스 3개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배당주 펀드를 봤을 때 대부분 액티브형 펀드였잖아요. 액티브형 투자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것들에서요? 거의 패시브라고 봐야죠.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정도 속에서 그나마 이제 공통된 종목을 꼽자면 상대적으로 가장 시황이 나은 반도체 종목을 좀 많이 사고 있다라는 네. 것. 그다음에 뭐 금융주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바닥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네.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이 밸류에이션 바닥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이득 측면에서도 네.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거고 거기다 배당까지 주니까 배당은 이제 플러스 개념으로서 땡큐인 거죠. 맞아. 그래서 주요 수급 주체들이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준비했는데 교보증권에서는 그 자신들이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가운데 고배당 기업들을 선정을 해봤거든요. 10개를 선정해봤는데 그 가운데 연기금과 투신 외국인이 겹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연기금이 현대차와 삼성화재, 기아차와 LG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투신이 삼성화재와 기아차, GS. 그리고 외국인이 LG. 지금 말씀하셨던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동차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삼성화재와 같은 보험 기업들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좀 특징을 볼 수가 있었어요. 원래 기아차 어떻게 뭐 긍정적인 거예요? 말씀해 저는 주셔야죠.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네, 저도 약간 왜 기아차가 쪽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저는 쿼트로만 봤습니까? 그러니까 정량으로만 봐서 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만 그 겹치는 네네네. 기업들만 꼽은 거예요. 네. 네. 그냥 기아차 사고 있는 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그쵸. 거겠죠. 네.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시가 배당률이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사실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연말 결산이기 때문에 그 뭐 한 찬바람 불 때쯤이면 좀 사고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기간별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단기간에 배당주 투자로 뭐 수익을 보겠다. 네. 9월과 뭐 12월, 뭐 9월, 10월에 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걸로 투자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기자들의 기사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오를 경우에는 배당주보다 성장주가 더 많이 오르고요. 지수가 그렇죠. 빠지면 덜 빠지는 것이지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는 구간에도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단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배당주 투자로 뭐 시장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략도 아니고 배당도 투자의 개념과 맞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당주 투자라고 하는 건 자기 성향에 맞는 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예를 들어서 정말 고수익을 추구하고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싶은데 배당주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에 액티브 혼합형 펀드가 막 나오는 거 이게 트렌드고 네. 소비자들이 그걸 찾으니까 증권업종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네. 배당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뭔가 부과해서 양쪽을 모두 먹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뭐 존리 펀드가 지금 완전히 폭망 상태로 가는 것처럼 뭐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전혀 답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삼성그룹이 지금 완전히 JY 체제로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세 자녀의 전반적인 지분도 다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나는 JY를 믿고 있고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을 믿어서 삼성 그룹의 정말로 헤드의 네. 주주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삼성그룹 내에서 헤드가 될 만한 기업들 꼽아보니까 삼성물산, 삼성전자예요. 네. 근데 두 종목이 최근에 배당 성향도 올리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다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미래에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길 바라면서 배당도 준다더라 플러스 하면 알파 플러스 정도로. 알파가 더 모멘텀이 되는 거죠. 네. 네. 정말 순수하게 배당주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면 은행주 같은 거 해야죠. 지금 PBR 개념으로 0.5배거든요. 지금 네. 당장 청산해도 장부 가치 대비해서 2분의 1밖에 못 받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에는 무조건 투자해야죠. 배당
지금 시가 배당률도 5%에서 3% 이상인데다가 네. 지금 투자해서 손실 볼 확률이 적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무조건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다만 그 투자의 기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데 맹점에 있는 거죠. 네. 다만 이 구간 안에서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내 투자금에 꾸준하게 올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0% 정도의 이익은 확보한 거잖아요. 네. 은행에 넣는 것보다 몇 배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대안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저성장 구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 안으로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일 네. 먼저 들어온 게 뭡니까? ELS였고요. 네. 그러니까 ELS는 이게 한번 망했잖아요. 네, 규제가 늘어나면서 이거 아마 잘 되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LF니 뭐 이거저거 늘었다가 최근에 ETF가 이제 네.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상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상품이 리츠 상품들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광해 리츠니 뭐 이게 좀 중소형주들이 들어와 있지만 네. 모두 투어 리츠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이제 9월이었는데 연기가 좀 됐죠. 네, 그러니까 상장이요. 10월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런 리츠 상품들 같은 것들이 주식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배당 투자 같은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투어 리츠나 아니면 맥커리 인프라 같은 쪽에서는 네. 지금 아예 투자 수익률을 확정 공시하거든요. 5% 이런 식으로 네. 확정 공시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액 투자를 내가 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꾸준하게 여기서 얻은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한다라는 그런 원칙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시 재투자하겠지만 네. 내가 혼자 스스로 투자할 경우에는 배당금 받았다고 낼름 이걸 또 어디 가서 소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배당도 투자로 정말 장기적으로 돈을 불리고 싶으면 배당받은 그 배당 금액 자체도 다시 그 주식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썼을 경우에는 이 복리 투자가 쉽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면 그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야. 그 배당주를 네. 옛날처럼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플러스 나 이자 받는다. 당연한 이자 내가 받을 거야 라면서 배당주 이제 들어가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 좀 개념을 재정립시킬 필요도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9월, 10월 됐으니까 이제 배당주 한번 투자해볼까? 사실 이것도 요즘 시장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종목 잘못 고르면 오히려 더 그렇죠. 하락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종목이 하락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매년 배당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망하지 않을 기업에만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을 계속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묶여야죠. 네. 돈이 묶이긴 하는데 대신 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 10% 정도, 굳이 내가 이 돈이 필요 없는 것 정도, 그 정도만 배당주로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고 네네. 이 돈을 이용해서 배당을 받은 다음에는 이 돈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에다 또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복리를 계속 하게 된다면 배당주 투자가 굉장히 또 매력적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원칙만 잘 지킨다면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개념만 딱 정립을 해서 그 네. 원칙을 깨지 않는다면 좋죠. 저금리 시대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저금리 시대에 네. 5%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자금적인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한다면 뭐 한 5년, 10년 바라보고 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네. 배당주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펀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주식 투자에 좀 경험도 있고 나는 뭐 산업을 보는 눈도 있고 어느 정도의 투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뭐 절제력, 자제력도 가지고 있다면 네. 계획을 세우셔야죠. 아. 그러니까 이 배당을 받는 것이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주력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당 받는 걸 주력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가치가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답이 될 그렇죠. 거고요. 네. 만약에 배당을 플러스로 생각하시는 분은 원대한 꿈을 세워놓은 가운데 기왕이면 거기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을 고르라는 거죠. 그럼 플러스 알파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니까 네. 그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 투자를 지금 신문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9월, 10월에 투자하면 무조건 이익 난다. 네네. 그다음에 뭐 그 지금 배당도 투자를 넓혀가야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시장에서 안 통한다라는 것이고요. 뭔가 자기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네.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전 개인적으로 맥커리 인프라 같은 종목은 굉장히 그러니까 맥커리 인프라라고 하는 기업이 좀 논란이 많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에 정말 뭐 좋은 기업이다, 뭐 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현재 8,000원대 가격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정상화되고 있는 통신기업이 바로 KT거든요. 네. KT가 과거에 배당을 꾸준하게 연 2,000원씩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배당을 확 줄인 이유가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줄였는데 다시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제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다만 이 두 종목도 단기 투자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은행주가 네.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돈이 묶이면 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게 낫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은 좀 묶여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배당주에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마디씩 내려보고 끝내도록 하죠. 김종현 위원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친구도 오래 가고 깊게 사귀면 깊게 사귈수록 좋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만약에 고르신다면 오래 갈 친구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는요. 제 결론직설은 스테이크를 생각해보자라고 해봤는데요.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우리 스테이크 먹을 때 미국산 한우 고르잖아요. 네. 또 드라이 에이징이냐 워터 에이징이냐 또 고르잖아요. 미국산 한우는 뭐예요? 미국산 미국산이랑 네. 한우냐. 그러니까 미국산 아. 한우인데 네. 붙여서 얘기하니까 미국산 한우 같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말씀해 주세요. 자꾸 이럴 거예요? 뭐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등심이냐 안심이냐도 있고 또 이거 레어로 할 거냐 미디움으로 할 거냐 뭐 웰던으로 할 거냐 엄청 따지잖아요. 네. 근데 설령 이렇게 돈을 내는 펀드인데 네. 그야말로 수익률 잘 나는 거 뭐예요? 아 이거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넣으면 돼요?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보고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고 세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있는지 네. 잘 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봤습니다. 네, 매우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광고 카피에서도 저희가 많이 봤었죠. 네. 근데 이 배당주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변동성이 좀 덜한 측면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종목은 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배당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전문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